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N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도 침략당한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남일 같지 않은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서 탈출시켜준다 그랬는데도 거부하고 키이우에 남아서 러시아에 맞서 싸웠었고요. 그리고 이 자그마한 섬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수비단은 러시아 전함에 맞서서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수비대의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러시아에 생포되어서 풀렸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이렇게 맨몸으로 탱크를 맞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 침공 상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암호화폐와 NFT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딱 마음먹은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참혹한 전쟁의 순간을 NFT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기사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참혹한 전쟁의 순간 NFT로 만들어 파는 이유. 지금 팔고 있는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이라고 하고요. 총 54개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에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을 결합한 형태라고 하고 일련의 작품에는 메타히스토리 뮤지엄 오브 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54개의 NFT는 시간대별로 러시아의 침공 개시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보, 국제사회 개입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데요. 이 NFT들은 영상 마지막에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본 내용에 앞서서 제가 잠깐 개인적인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4월 7일이랑 4월 14일 날 제가 신세계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하는 라이브 강의고요. 주제는 NFT 아트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14일에는 실전 NFT 아트, 구매와 제작하기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는 아니고 강의당 15,000원의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타임라인별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일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러시아가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일 뒤에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지갑 주소랑 이더리움과 USDT 지갑 주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서달라,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기부를 받는다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를 조금 더 보면은 모금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고 하고요. 이 정부가 본격적으로 모금을 하기 전에 컴백 얼라이브라는 NGO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2018년부터 돈바스 지역 전쟁에 무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모금 활동을 했었던 단체인데요. 여기서 먼저 하고 있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기부받은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컴백 얼라이브라는 NGO 단체가 2월 23일, 24일, 25일 이런 식으로 기부를 받아왔고 26일 날 공식 주소를 공개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기부 금액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백 얼라이브라는 NGO 단체가 18년부터 암호화폐 모금을 해왔고요. 이렇게 꾸준히 모금을 받아오다가 본격적인 전쟁이 터지자마자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네들 지갑으로 이런 식으로 모금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호화폐 모금을 한 게 물론 송금이 쉬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는데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가 암호화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이런 나라였더라고요. 러시아 침공이 있기 전에 2월 18일 날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이미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대통령의 권고에 부합하는 비트코인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카일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장관은 성명에서 새 법은 우리나라의 사업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장관이 있나 봐요. 굉장히
이 디지털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요. 이렇게 의회에서 합법화 승인을 한 다음에 제가 또 놀란 기사가 있었는데, 암호화폐 이용률 세계 1위는 우크라이나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근데 언제냐면요, 2020년 9월 10일 날 올라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재작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이 내용은 체이널리시스라는 데서 내놨다고 하고, 암호화폐 이용률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라고 꼽았다. 베네수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나라의 법정 화폐로 뽑았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렇게 이용률이 높은 줄 몰랐습니다. 좀 더 기사를 보면은 거래 규모 면에서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고래 투자자들을 제외하면 일반 투자자의 디지털 화폐 이용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런 순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중국, 케냐, 미국 순, 이렇게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상황이 의회에서도 암호화폐 합법화 법을 승인하고 발빠르게 전쟁이 터졌을 때 모금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이렇게 모금을 시작하고 나서 2주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660억 원을 넘겼다고 하고요. 3월 6일에는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NFT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을 위해 NFT 발행 발표 이렇게 되어 있고, 트위터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계획을 올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월 11일 날 우크라이나를 돕는 다오가 등장했는데요. 다오는 쉽게 말해서 어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모임이 NFT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이라든지 그 단체의 활동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NFT로 전산화를 시켜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기사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탈중앙화의 꿈, 요즘 뜨는 다오는 무엇? 하는 기사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우크라이나 다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오는 투자단체 플리스르 다오, NFT 스튜디오 트리피랩스, 러시아 예술단체 푸시라이엇의 회원들이 공동 설립을 했다 이렇게 하고요. 우크라이나 국기 이미지를 활용한 NFT를 발행하고 기부금을 모아서 이 국기 이미지 NFT를 구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NFT를 구매한 돈, 이 돈이 즉 사람들이 기부한 기부금이죠. 그 기부금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기부 참여자들에게는 기부액에 비례하는 러브 토큰이라는 걸 또 준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다오 홈페이지고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도 전부 다 파란색, 노란색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색깔들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3월 17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마저 암호화폐 합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의회에서 합법화 승인이 난 다음에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사인을 못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이 지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25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NFT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메타 히스토리 뮤지엄입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가 되어 있고, 지금 NFT를 구매는 제 지갑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들어와졌고요. 하나에 0.15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트 버튼을 누르면은 제 계정으로 민팅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또 구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 워라인을 누르면은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시 45분 러시아가 돈바스에 군사작전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고, C 디테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 NFT가 이렇게 나오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아티스트도 나오고요. 아티스트를 클릭해 보면은 해당 작가의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이 시간대별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트위터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See 디테일. 요 이미지를 누르면은 또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번역을 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외무부 장관이래요. 그래서 세계에 알리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너네 유럽과 세계가 할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NFT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작품이랑 관련된 사람들의 이런 트위터를 같이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거 보니까 뭔가 생동감도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요거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트윗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여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서 있는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 나라를 표시를 한 것 같고요. 2일차로 한번 가볼게요. 네, 2일차도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트위터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쭉 내리면 볼 수 있고 3일차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오마주해서 한 작품인데 이 건물에 이렇게 미사일 떨어지는 거 참 그 러시아가 민간 지역에도 미사일 폭격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나타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여기 민간인을 상대로 또 다른 전쟁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일차, 4일차, 5일차. 그 전에 이거 있네요.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우크라이나 인터넷을 지원을 하고 있죠. 5일차, 6일차, 6일차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이 8만 명이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시민들이 대다수는 남성이었다. 해외에서 일하거나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 저 이거 뉴스로 봤는데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서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이런 것도 NFT로 나와 있습니다.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거는 최근에 있는 기사인데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기부액이 1억 달러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아까 보셨던 컴백 얼라이브 그리고 다오 뭐 등등등의 여러 단체에서 기부한 암호화폐를 전부 다 합친 거래요. 그 중에 우크라이나 정부로 직접 기부된 금액이 6,600만 달러. 그러면 얼마냐면은 환율 1,200원으로 계산하면은 792억 원, 792억 원이고 1억 달러를 돌파했다. 1억 달러는 1,200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 3월 31일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러시아 이 푸틴 아저씨가 좀 많이 양보해가지고 원만히 잘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푸틴 아저씨 얼굴이 너무 빵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톡스 같은 걸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보시고서 감명 깊은 작품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